먼저 제 소개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 낼 건데 아까 살짝 하나 그중에 하나를 얘기를 해버리시긴 했거든요. 자, 저를 한번 맞춰보실게요. 제가 쓰는 것 중에 가짜가 하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돈을 엄청 좋아한다. 돈을 엄청 좋아한다. 1번. 관상 봐주세요. 자, 2번이 뭐냐면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 가짜가 하나 있어요. 자, 세 번째. 이걸 아까, 아니구나. 87개의 자격증과 수료증이 있다. 87개의 자격증과 수료증이 있다. 4번. 요걸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18년 경력의 기업 강사이다. 강사이다. 자, 5번. 아메이 다이아몬드다. 자, 여기 가짜가 하나 있어요. 뭐가 가짜일까요? 맞추신 분이 선물 하나 주세요. 네. 하나씩 찍으시면 돼요. 어떤 거? 아메이 다이아. 다이아? 아메이 다이아? 아메이 다이아보다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다이아가 뭔지를 몰라. 모르니까. 모르니까 일단 아닌 것 같다. 일단 아닌 것 같다. 자, 어떤 거가 가짜일 것 같으세요? 87개 자격증? 수료증 여기 가짜일 것 같다. 너무 많죠? 아니 나는 너무 많죠. 너무 존경스럽다 그래서 세상에 그때가 하는 네. 여기서 정답. 두 분 중에 한 분이 맞추셨어요. 뭘까? 궁금한 87개? 요게 거짓말이에요. 와! 뭐 외에는 다르지만 어찌됐든 맞추셨어요. 네, 다이아가 뭔지 모르시죠? 거예요? 오늘 이따가 설명 드릴 거예요. 일단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9월 1일에 다이아몬드가 되기는 하는데 아직은 아니고 다이아몬드가 뭔지는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는 그걸 보고 놀래갖고 그러셨어요? 아. 어. 일단 아까 1번이 뭐였냐면 돈을 좋아한다 였거든요. 제가 혹시 두 분은 아시죠? 그래도 저보다 연배 있으신 분들이어서 요게 뭔지 아시죠? 제가 IMF 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저희 집이 와르르르르 무너졌어요. 아버지가 건축 쪽에 계셨거든요. 건축 쪽은 아시죠? IMF 때 어떻게 되는지. 막 줄줄이 부도가 나다 보니까 IMF 때 집이 뽁싹 망해가지고 제가 되게 돈 때문에 힘들었어요.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제 소원은 가족과 같이 모여 사는 거였어요. 이렇게 한 동네에. 그래서 지금은 앞동에 저희 아버지가 사시고 옆에 아파트에 남동생이 살아요. 그래서 지금 가족이 같이 한 동네 모여 살아서 너무 행복해요. 이젠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적당히 떨어져 있어요. 같이 사는 건 바라지 않고 적당히. 근데 저희 가족의 특징이 원래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생활을 침범하지 않되 대신에 필요할 때, 누군가가 필요할 때 마음껏 저희가 이제 한 동네에 있다 보니까 그럴 때 도움이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원을 제가 풀었고 2번이 뭐였냐면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 저한테는 이 동네가 되게 특별해요. 지금은 남양주 다산에 살아요. 지금은 남양주 다산에 사는데 제가 여기 꽃내마을 4차 4단지에 살았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살았네. 세대. 세대된 교회 다니세요? 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래? 제가 그 4차 4단지에 가장 이렇게 사거리에 가장 앞동에 10층에 살았었어요. 데모했지. 아니요, 데모. 저 무슨 데모? 시끄럽다고. 아니요. 저는 그런 데모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가 있었냐면 제가 그때 제가 연년생을 나왔거든요. 둘째가 뱃속에 있고 첫째를 안고 자살 시도를 했어요.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네, 우울증. 산후 우울증이 왔어가지고. 그러니까 온 가족 셋이 다 하늘나라 갈 뻔한 거예요. 근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뒤에서 뭔가 이렇게 잡아끄는 힘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열고 뛰어내렸어. 창문 들고 저 진짜 이렇게 내려가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누가 잡아줬어? 몰라요. 그냥 갑자기 뒤로 그냥 이렇게 주저앉듯이 앉았는데 2번이나 그랬어요. 근데 그때 주저앉아갖고 막 껌껌한 집에서 불도 안 켜고 있을 때, 껌껌할 때 막 울 때 그 교회에 십자가가 보였어요, 저. 그래서 원래 그때 교회는 안 다녔는데 몇 번 가서 찬양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세된 교회 찬양대에 어떤 분이 여기 뒤가 이렇게 볼록하게 그 찬양대 옷을 이렇게 뒤집어 썼는데 볼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기를 뒤에 업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강박불안이 되게 심해서 그때 당시 우울증 때 저러다가 아기가 울면 막 가운데서 또 막 나와야 되잖아요. 아기가 울면. 근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평온하게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시고 계시지? 그렇지. 대단하다.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기가 그때 당시 너무 짐스러웠던 거예요.
제가 우울증이니까 내 인생을 막 가로막는 것 같고. 근데 그때 믿지는 않았지만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눈물을 흘리고 집에 와서 그때부터는 좀 많이 호전이 됐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거기 교회를 제가 그렇게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책을 3권 냈거든요. 그중에 2번째 책에 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요 사례가. 자살기도 일단 사례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고비를 넘겼고, 아까 3번째 87개의 자격증 수료증이 있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진짜 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이 기간을 겪었죠. 저는 돈 벌려고. 아니 87개가 뭐야 도대체 자격증 좀 정말 별의별 다 있었고, 제가 특히 교육 쪽에 있었잖아요. 교육 쪽에서는 누구 소개로 무슨 자격증, 누구 소개로 무슨 강의 막 이런 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거의 한 5천만 원을 쓴 것 같아요, 돈을. 근데 그 5천만 원을 왜 쓴 거예요? 돈을 벌고 싶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우울증이 있고 나서 자살 시도하고 나서 요 동네에서 재능 기부했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탈퇴하고 없는데 이 죽전 맘카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짱짱이 맘 이렇게 검색을 하면 옛날에 10년 전에 여기서 제가 재능 기부했었던 사진이나 이런 게 아마 그대로 있을 거예요. 강의했어요. 엄마들의 꿈 강의. 엄마들이 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아이들이 엄마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2번째로는 이제 제가 강사했었으니까 행동을 보고 사람을 진단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생각을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 마인드맵 교육. 그리고 독서. 키워드로 독서해서 행동을 바꾸는 그런 제 이제 그 자격증을 많이 땄으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재능 기부로 3년을 했어요. 매주 수요일 날. 근데 그때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좋게 막 후기가 올라왔는데 나중에 처음에는 이 집 다단계다. 이 집 신천지다. 자꾸 사람을 모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막 댓글에 오해도 있었고 했는데 나중에 후기가 엄마들이 막 가서 펑펑 울고 왔어요.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후기가 좋아서 나중에는 거기 계신 분들이 제 알람을 걸어놨어요. 짱짱이 어묵의 알람. 이 엄마가 글을 남기면 댓글로 20명 선착순만 이 집에 와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또 그런 게 네. 그래서 그때 거기 계신 분 중에 누군가가 출판사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책을 첫 번째 책을 내게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2번째는 제 에세이를 내게 되고 3번째는 저한테 배운 엄마들과 함께 공저를 낸 거예요. 그래서 3권의 책을 냈어요. 그래서 87개 자격증 맞고 4번째 18년 경력 기업 교육자다. 저는 이제 협회를 갖고 있던 교육자였어요. 제 꿈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 87개 자격증 딴 거는 제가 뭘 잘하는지 몰라서 지금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발표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저 진짜 말도 못하고요. 수줍고요. 목소리도 애기 같고요. 막 그랬어요. 지금도 사실 이렇게 들어와갖고 아까 가만히 앉아 있었잖아요. 원래는 되게 낯가려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AMA를 해? 저는 모든 일 87개 자격증을 딸 때도 그랬고 저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든 거를 제 성격을 바꿔서 한 거예요. 요즘에 유행인 그 MBTI 있죠. 제가 INFP예요. I 뭐예요? 내향적. F 감성적. 뭐 울어요 누가 저한테 뭐라 그러면. P가 뭐예요? 계획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생각을 다 바꿔서 뭐 했냐면 돈을 버는 일에 집중을 하면서 자격증을 따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을 제가 18년 정도 했어요. 삼성, LG, 서울대학교. 제가 서울대학교 강의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사기 치고 다니는 거 아니지? 왜냐면 제가 지방대학교 나왔거든요. 원래는 디자인 전공했어요. 근데 디자인 전공하고 나서는 유학도 가야 되고 사실 대학원도 가야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좀 인정받고 연봉도 협상해서 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 현실에 가로막혀서 제가 디자인 전공을 못한 거예요. 대신에 자격증을 따면서 나는 뭘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처음에는 병원 근무도 했어요. 안과, 치과. 안과, 치과에서.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코디네이터 상담 자격증 따서. 거의 자격증에 코디네이터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이제 보험 처리하는 것도 그럼 이제 제가 배웠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병원에 근무했었던 건 딱 하나예요. 야근을 하면 수당을 주니까. 그래서 야근 또는 주말에 일정 다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병원에 온 강사님을 보고 보니까 시간당 페이를 엄청 받는 거예요. 막 30만 원, 40만 원. 그래서 강사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저한테 뭐라 그래요? 서울대학교 강의 가는 거 보고 너 사기치고 다닌 거 아니지? 그래서 아니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교육을 했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멘토가 있었어요. 김형환 교수님이라고 지금도 대치동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교회를 오라 그래도 안 가다가
뭐 교회 다녀야 예뻐해 주겠다 그러길래 그럼 안 예뻐해 주셔도 돼요. 알겠죠? 청개구리 같은 유형. 그래서 안 다녔었는데 어쨌든 그 멘토분의 저를 잡아주시는 힘으로 전 어쨌든 교육 대표가 돼서 협회까지 했어요. 근데 문제는 안 그런 교육자들도 있겠지만 저한테 배워서 자꾸 저의 모든 것을 가져가서 복제를 해서 자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이런 강의 내용들이 있었겠죠. 저 이렇게 컸어요. 우리 아버지가 힘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랬어요. 우리 엄마가 이랬어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우리 엄마인 것처럼 우리 아빠인 것처럼 따라한 거예요. 거기 이제 신고가 들어온 거지, 나한테.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다 이게 다 훔쳐가는 내용이에요, 다. 근데 그 지적 재산권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거다라고?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많지가 않은데 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자꾸 뺏기는 느낌이 드니까 어떡하지 할 때쯤에 제가 여기서 남양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게 2019년이에요. 이때를 계기로 저는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사를 가서 2020년이 됐는데 뭐가 왔어요 이때? 코로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내가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한 거 교육밖에 없는데 난 뭘 할 수 있지? 라고 할 때 이때 독서모에서 만난 저의 지금의 제 스폰서, 저에게 아메이를 알려주신 분이 아메이 같이 한번 해볼래요? 알아만 봐요. 당장 안 해도 되니까 알아만 봐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요 아메이 할 성격이 못 돼요. 아메이는요 지금처럼 모르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강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강의 잘하잖아. 근데 이제 강의는 할 줄 알긴 하는데 낯설었던 거예요, 이 아메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저도 뭐였어요? 편견이 있었어요. 다단계 아니에요? 그리고 너 뭐가 있으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구마구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편견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또 제가 교육자였잖아요.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너 교육했던 사람인데 너 다단계를 갖고 왔어? 라고 편견을 갖고 저를 막 이렇게 이때까지는 막 강사님, 대표님 이런 얘기 듣다가 뭐야 다단계 갖고 왔어?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소희 씨 돈 벌어야 된다면서요. 주식도 알아봐야 돈을 벌죠. 부동산도 알아봐야 돈을 벌죠. 이 세상은 다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그냥 좀 알아봐요 라고 하셔서 강의가 없는 날, 그런 날에 한번 따라가서 한 2달 정도를 배워보고 나서 제가 이 아메이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2026년이죠. 이번에 9월 1일에 제가 이제 7년 차예요. 아메이를 시작한 지. 7년 차고 저는 2026년 9월 1일자로 이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핀을 이제 해요. 다이아몬드가 연봉이 한 2억에서 2억 5천 연봉이 돼요. 이렇게 연봉이 되고 이때 이분께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강의가 있다가 없다가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한 달에 200만 원만 꼬박꼬박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늘 돈에 목말랐던 애인데 아버지가 이때 무너진 거예요. 나이 50세에.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79세시거든요. 지금 48년생이시니까 한 번도 돈을 안 버셨어요. 되게 대쪽 같은 분이시죠. 30년 동안 일을 안 하세요. 그래서 엄마랑 저랑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누구랑 똑같아요? 아유, 말 안 해도 알 것 같네요. 그래서 근데 이 30년 동안 저희 아버지는 제가 예술 기질이 아버지한테 왔나 봐요. 시인을 등단하셨고요. 유화 작가를 등단하셨고요. 사진 작가 등단을 하셨어요. 네. 본인의 삶 살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그 작품 팔진 않아요. 돈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팔진 않으시는데 엄마랑 저랑 많이 고생을 했죠. 그래서 저는 돈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고 돈이 지금 막상 되고 나니 이 사업을 내가 많은 분들께 알려드려서 나와 같이 돈이 필요한 분 그리고 나와 같이 내가 성격이 이래서 다른 일을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께 이 일을 한번 알려드려보자 하고 지금 이 일을 한 지가 7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그렇게 네가 성격이 안 맞는다고 하는데 아메이를 어떻게 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전 처음에 아메이 사업이요. 파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메이 물건이 뭐였냐면 생필품 회사라는 거가 저한테는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아메이를 하면 정수기를 팔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까 설명 들으신 정수기. 저희가 지금 6월, 7월, 8월 정수기 이벤트를 엄청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정수기 알려주신 건데 저는 그럼 정수기 설명을 듣고 나가서 정수기를 팔아야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영업사원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메이는 1,400여 가지 한국 제품까지 포함해서 모든 제품들이
치약부터 시작해서 큰 제품들까지 있는 거예요. 나는 치약만 쓰고 싶어요? 그럼 치약만 쓰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그 빨래에다가 이렇게 찌는데 지우는 프리워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막 대란이 일어났었거든요. 그 엄마들 카페에서. 난 그것만 써. 우리 애가 맨날 뭘 묻혀와서 그것만 써.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쓰셔도 돼요. 정말 많은 생필품이 사실은 고기랑 야채류만 빼고 다 있는데 이 생필품 회사에서 누구나 다 물건을 필요한 것만 바꿔 쓸 수 있게끔 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오해받을 일이 없는데 해서 저는 이 일을 배우게 된 거예요. 저희 남편은 키땡땡 증권에서 일을 해요. 회사 이름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키땡땡 증권에서 일을 해요. 저희 남편은 숫자가 상당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계산은 좀 둔해요. 열심히는 사는데 계산은 좀 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아보기로 하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귀가 얇아서 이해력이 딸려서 잘못 이해하고 뭔가를 이상한 건데 할 수도 있으니까 당신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들어봐 라고 해서 저희가 내일 저녁 8시에 저희 스폰서님이 우리 그 아메이 센터에서 설명을 공식 이 오픈 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런 자리에 저희 남편과 함께 이제 간 거죠. 처음에는 이제 막 반대를 했어요. 네가 뭘 해? 라고 반대를 했는데 이런 자리에 가서 남편이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데 걱정이 있어. 첫 번째, 너 상처받을 것 같아. 왜? 사람들은 편견을 갖고 있으니까. 두 번째, 너 사재기 하지 마. 우리 집에 샴푸는 하나여야 돼.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상처받으면 그만둘게.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샴푸랑 휴지는 하나여야 돼. 이 두 가지를 갖고 이제 제가 남편의 허락을 받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 아메이를 처음에 이 생필품 회사라는 거를 딱 알고서 이제 아메이를 시작할 때 저는 딱 기준이 있었어요. 저는 5가지. 제가 아무래도 강사였잖아요. 교육 강사. 전 자기계발 강사였거든요. 5가지 포인트 중요한 게 저한테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가족.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족 중요하시죠? 전 가족이 중요했고 그다음 또 뭐가 중요했냐면 건강. 근데 제가 자궁에 한번 이상이 왔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아메이가 아니어도 이 일을 중간에 아마 중단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건강이 너무 중요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전 돈을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IMF 때 미래 준비에 대한 게 저는 되게 중요했어요. 내 남편도 대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아빠처럼 저희 아버지 대기업이셨거든요. 건설회사. 아빠처럼 대기업이지만 그래봤자 뭐예요? 회사원. 정년 퇴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늘 저는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전 이것도 너무 중요했어요. 전 좀 자유롭고 싶었어요. 쉬고 싶을 때 쉬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근데 그게 회사에서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내 시간을 조절하면서 쉴 수 있을 때 쉬고 일할 때 일하고 하면 좋겠다. 이 5가지 영역이 있었는데 아메이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거는 회원들이 알아서 물건들을 필요한 걸 사는 일이지 제가 파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한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9월 4일에 저희 아메이에 더마 아키텍트라고 해서 피부 울세라 기능을 하는 피부 이 관리 제품이 나왔어요. 요즘 많죠, 시중에. 요즘에 가격대별 많아요. 그 제품이 나왔는데 이날 9월 4일 날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동안 저희가 이거를 선착순으로 거의 한 50만 원 정도의 화장품 선물을 주면서 대대적으로 이벤트를 했어요. 근데 이때 제가요 거의 금액으로 따지면 한 8천만 원 정도? 네, 매출이 올랐어요. 이거 제가 팔 수 있어요, 4시간 동안? 그런데 저는 제가 7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치약만 쓰는 사람, 세제만 쓰는 사람, 화장품만 쓰는 사람, 영양제만 먹는 사람 또는 아메이를 믿고 좋아하는 사람까지 많은 분들을 회원으로 모아놓은 일을 했다 보니까 알아서 주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분들처럼 중간중간에서 저랑 똑같이 아메이 한번 써볼래요? 쓰고 계셨으면 저랑 같이 써보실래요? 라고 해서 회원을 함께 모으는 저희 파트너 분들도 계셨어요. 저는 이때 놀랍게 이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정말 뭐라 해야 되죠? 파워를 느낀 거예요. 와! 그래서 이때 전국 1위 했어요. 저는 사람 만나는 거 안 좋아해요. 집에 이렇게 누워갖고 있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메이 사업이구나를 제가 이해하고 나니까 제가 그다음부터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제 파트너분들을 더 돕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어떻게 됐어요? 남편보다 연봉이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지난주 일요일에는 세무 상담을 받았어요.
이제는 세금을 어떻게 하면 탈세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세금을 조금 내가 조금 줄여볼 수 있을까를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상담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와, 내 인생이 바뀌었구나. 그러면서 또 생각했어요. 빨리 내 파트너들도 받게 해야지. 그 상담을 받게 해야지. 라고 하는 꿈이 또 생겼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정도에서 뭐 아메이 물건은 좋은 거 많은 건 아실 거예요. 대부분. 커피도 있고 뭐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이 아메이가 어떻게 돈이 되느냐는 아직 많은 분들이 못 들어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아메이가 아니라 모든 제품들은요, 소비자인 나에게 올 때까지 유통과 광고비가 있어요. 그게 이 제품 가격에 포함이 돼 있어요.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세요? 기현호 그 누구예요? 기현호가 누구야? 장로님인데 왜 배우셨던. 아, 그래요? 네. 이것은 실하다에서 판사님 나오신. 아, 그래요? 성우신데 우리 성우세요? 일 때문에 나도 이제 우리 현정 씨 만나게 됐으니까. 아, 기현호. 연예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검색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오시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 오늘 동창 모임. 아, 그러세요? 아, 그래요? 저 남동생도 연극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배우 꿈 꾸셨던 분들 너무 멋져요. 혹시 좋아하는 배우 누구 있으세요? 있으세요? 아니면 광고를 봤던 연예인 TV에서 누구 보셨어요 한번? 부러운 사람 어? 다 젊은 친구들. 젊은 친구들? 유재석도 있고, 그렇죠? 유재석도 있고, 뭐 BTS도 있고, 현빈도 있고, 손예진도 있고 많죠. 우리가 이 유통과 광고 비용을 내고 제품을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통 비용에는 유통에 이제 관여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겠죠.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광고는요, 누가 해요? 대다수 많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하죠. 근데 이들에게 주는 돈이 제품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다, 없다? 되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보통 이 유통과 광고 비용은요, 35%에서 8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에땡땡 로더? 에땡땡 에센스 유명한 거 아시죠? 네네네네. 그 제품은 80%의 광고비가 들어있대요, 제품에. 근데 그거 되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걸까요, 오랫동안? 김이 백화점에서 그냥 그러니까 저 대학교 때도 기억이 나는 게, 그거 되게 오래됐잖아요, 사랑받은 지. 근데 대학교 때 뭐가 있었냐면 화장대에 그게 있어야 잘 사는 건 거야. 지금도 있잖아요, 아니 지금도. 갤랑의 구슬 그것도 있어야 됐잖아. 그니까 맞아. 우리 그때 때는 당시에 우리 때 그게 있어야 좀 그래도 사는 앤 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예전에 산 적이 있었는데 다 쓰고 나서 그래도 있는 척을 하려고 빈병을 계속 화장대에 놨었던, 자취방에 자꾸 놨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원가는 10만 원 넘게 팔아요, 면세점에서 지금도. 근데 얘가 원가가 얼마래요? 2만 원이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검색해보면 지금도 나와요. 그렇죠. 그렇다면 얼마예요? 이 중에 8만 원, 원가의 4배 가격이 뭐예요? 유통과 광고 비용이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아는 소비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 왜 디올은야 몇백 배잖아. 8만 원인데 400만 원, 500만 원. 아유, 뭐 걔만 그런가요? 다 그냥. 아니 모든 게 다 그래. 맞아요. 그래서 이 광고 유통비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아메이도 기업이니까 제품 광고비가 있겠죠. 근데 아메이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너무 거품 같은데? 너무 소비자들에게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우린 조금 줄여보자 해서 35%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이 35%마저도 유명 광고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있는 유통 과정을 생략하고 조금 줄이면 더 싸게 소비자한테 전달할 수 있으니까 이 35%를 누구에게 주자? 소비자 또는 소개자, 아메이를 소개해주는 사람에게 주자라고 해서 이거를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사실 우리가 이제 가입하면 회원번호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 회원번호가 사업자 번호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저 지금 사업자 번호 없거든요. 사업자는 없지만 이 회원번호만 가지면 누구든지 마음을 먹으면 나는 소개자 또는 아니야 난 소비만 할 거야, 그럼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35%를 어떻게 주냐면 1차와 2차와 3차 보너스라는 성격으로 나눠줘요. 1차 보너스는 뭐냐면요, 결국에 사실은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통의 크기로 나오는 게 1차 보너스예요. 내가 내 물건을 이만큼
세대된 교회가 크잖아요. 세대된 교회만큼 만약에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한다. 이 전도라고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정말 세대된 교회에 이만큼의 많은 사람들은 전도할 거야.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나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 그냥 가서 찬양 듣는 게 너무 좋아서 나는 나 혼자서만 가서 조용히 예배 드리고 올 거야. 이건 뭐 마음의 차이겠죠? 좋아하면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 1차 보너스는 그런 마음이라고 좀 보면 돼요. 본능. 파는 게 아니에요.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써보니까 좋아서 우리 엄마한테도 알려주고 내가 써보니까 좋아서 우리 동생에게 알려주고 하다 보니 유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유통의 크기만큼 버는 게 1차 보너스예요. 그럼 누군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너 파는 거잖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오해가 있는 게 이 사업이에요. 근데 제대로 배우면 유통의 크기만큼 받는 거더라. 자, 그럼 2차 보너스는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받는 보너스예요. 뭐냐면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오늘 와서 우리 류현정 리더님 집에 홈미팅을 와서 제가 이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분들이 조금 더 잘 알고 쓸 수 있게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류현정 리더님을 돕는 거구나 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사업이 잘 되도록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이 35%에서 1차 보너스는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건데 3%에서 21% 내가 소개하는 만큼의 크기에 따라서 돌려받고 이 2차 보너스는 리더십이라고 해서 제가 리더가 돼서 이분을 끌어당겨주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거는 6%를 받는데 자, 그래서 문제를 드릴게요. 자, 제가 있어요. 여기 류현정 리더님이 있어요. 여기 우리 황현진 리더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황현진 리더님을 도와줬다고 해서 이분의 유통의 크기에 매출해서 류현정 리더님이 돈을 가져가고 10% 가져가고 류현정 리더님이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이분의 매출에서 제가 가져가면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뭐예요? 다단계예요. 아무리 밑에서 열심히 해도 내가 가져가는. 그쵸? 근데 아메이는 그게 아니라 이 6% 내가 누군가를 도운 것에 대한 걸 내 파트너에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아메이의 유통 광고비 35% 모아놨잖아요. 이게 지금 작년에 한국 아메이가 1조 4천억? 1조 4천억이라는 광고비를 모아놓고 거기서 6%를 본사에서 주는 거예요. 여기는 유통비를 주고 여기는 뭐 하는 거야? 광고비를 주는 거예요. 리더십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2차가 이거고 3차 보너스는 뭐냐면 성장 보너스예요. 이게 이제 나 이제 사업이에요 라고 마음 먹는 분들이 우리 중소기업이라고 한번 볼게요. 이제 이것도 소비자를 모으는 일이니까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성장을 했거나 작년보다 올해 사업자들이 늘면 그거에 따라서 성장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아메이의 우리가 벌 수 있는 수입인 거예요. 이거를 원래 누가 받아야 돼요? 중간에 유통하는 사람들이. 근데 유통 누가 해요 지금? 저희가 하잖아요. 저희가 알려드리고 제품 설명도 해드리잖아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고하고 사람들을 함께 쓸 수 있게끔 만들어서 교육하는 거잖아요. 성공할 수 있게끔 중소기업을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요 안에 이제 그 광고 유통비를 우리가 나눠 갖는 거다. 그죠? 유재석이 가져가던 거를. 그래서 유재석이나 BTS가 수영장 딸린 집에서 살 때 우리도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 1차가 가장 첫 번째 단계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 건데 저희가 제품 카탈로그를 보면 각 물건마다 포인트 점수가 있어요. 포인트 점수가 있어요. 옛날에 OK 캐시백 기억나세요? kell로그를 사면 kell로그에 그 점수가 있었었잖아요. 200점 맞아요. 빨간색으로. 그거 우리 막 붙여가지고 주유소에 이렇게 넣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포인트가 아메이 모든 제품, 1000여 가지가 넘는 모든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20만 포인트부터 아메이는 캐시백을 소비자든 사업자든 돌려주는 거예요. 똑같이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간이 있는 거예요. 20만 포인트를 모은 사람은 3%, 60만 포인트를 모은 사람은 6%, 그리고 또 중간에 막 있어요. 1000만 점을 모은 사람들은 21%. 아까 제가 1차 보너스가 3%에서 21%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으면 모을수록 뭐 하는 거예요? 광고비를 내가 돌려받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달달이잖아. 맞아요. 왜냐면 저도 그게 있었거든요. 1일에서 31일까지 모은 점수를 가지고 그 다음 달 14일을 받는 건데 저는 처음에 이거를 들었을 때 그걸 여쭤봤었어요. 아니 그러면 매달 7월 1일이 되면 사라지잖아요. 내 노력이 사라지잖아요. 나 쌓였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쌓이면 누구한테 제일 좋을까요? 윗사람에게 제일 좋아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먼저 가입을 해서 점수를 모아놨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늦게 가입한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메이는 뭐예요? 파는 게 아니라 회원이 알아서 1일부터 30일까지 자연스럽게 소비된 것에 대한 합산을 그 다음 달에 받는 거거든요. 뭐냐면 회원이 자산인 거예요. 생필품을 쓰는 회원이 자산. 그래서 내가 이게 쌓이지 않고 리셋이 되는 게 모두에게 더 늦게 가입했더라도 공평한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요거까지가 일단 1차 보너스예요. 이거는 소비자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소개 잘하는 분들. 발 넓은 분들이 이 1차 보너스에서 그래서 200만 원까지도 잘 부업으로 벌어가시거든요. 자, 그럼 예를 몇 개 드려볼게요, 제가. 왜냐면 이 정도가 되면 어떤 분들이 무슨 생각하시냐면,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 나도 써야 되잖아. 나 쓸 거 없는데. 이렇게 많은 왜요? 질문을 하세요. 내가 내 이름으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안 돼요? 사고 회원이 많은 거 내가 그냥 내 이름으로 해도 안 사도 되잖아. 근데 왜 그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그분들도 그분들 이름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이 있어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그러면 쓰지도 않고 했는데 나만 그냥 돈을 버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질문이 딱 나오거든요. 자, 만약에 나도 20만을 쓰고 만약에 내가 소개한 분도 20을 쓰고 B라는 분도 20을 쓰고 헷갈리니까 이거 포인트라고 생각 안 하고 돈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마트를 한번 가도 보통 4인 가족이 한 30만 원, 40만 원 장을 봐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이걸 써야 된다는 기준은 없어요. 자, 이랬을 때 여기에 내가 나에게 아메이를 전달한 류현정 리더님도 20을 썼어요. 그쵸? 이때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받아갈까요? 왜 나일 거라 생각하세요? A, B 둘이 있어. 그렇죠. 맞으셨어요. 아메이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소비한 것과 내가 소개한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익을 배분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2명을 소개했기 때문에 이거 계산법은 나중에 이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복잡하니까. 나는 24,000원을 받고 내 스폰서는 12,000원을 받고 이분들은 쓰기만 했죠. 그래서 6,000원씩을 돌려받아요. 내가 쓴 것만큼. 여기에서 계산법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돼요. 자, 그럼 누가 가장 많이 받았어요? 맞추신 것처럼 내가 가장 많이 받았죠. 왜? 소비는 똑같이 했는데 어땠어요? 내가 소개를 더 했으니까. 소개를 더 해야지. 소개를. 왜냐면 똑같이 썼으니까 소비나 소개나 이 두 가지가 합산이 돼서 캐시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먼저 가입했으면 더 받을 것 같아. 왜? 회원도 더 많고 매출도 더 많고 하니까 더 받을 것 같아. 해서 내 스폰서를 만약에 지워버렸어. 한국가면 얘기해갖고 난 혼자 할래요. 그래도 받는 돈은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뭔 거예요? 나보다 먼저 배웠고 나보다 많은 걸 아니까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움을. 그래서 도움을 줬더니 한국가면서는 이분한테 뭘 주는 거예요? 2차 보너스 도움 준 거를 주는 거예요. 근데 나랑은 이 수입은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도와줬더니 이분은 아메에서 받는 거죠. 자, 그럼 몇 가지 사례만 조금 더 볼게요. 만약에 내가 있는데 A와 B가 있어요. 근데 A와 B가 10만 점씩을 썼어요. 10만 점. 여기는 다 20, 20, 20 썼거든요. 10만 점을 썼어요. 나는 이날 필요한 게 없어서 안 썼어요. 그럼 누가 캐시백 받을까요? 몰라요, 이번에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던 게 20만 점부터 아메이가 캐시백을 돌려준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은 못 받죠. 왜? 20을 못 넘었으니까. 나도 못 봐. 그쵸? 근데 나는요, 내가 소개했잖아요. 소개는 받는 거야. 소비를 하든지 소개를 하든지 둘 다 하든지. 그거에 따라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0 해서 나는 여기 합산이 20이 됐잖아요. 그럼 나도 뭘 받아요? 나는 6,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할당량이 없어요. 어떤 네트워크는 만약에 8만 하고 못 받는 거. 그럼 못 받죠. 그럼 못 받아요. 20에 대한 게 기본.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커피숍을 갔어요. 10잔을 먹었더니 그때부터 한 잔을 공짜로 주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은 우리의 VIP 고객들에 대한 예우가 있는 거예요. 신세계백화점도 가볼까요? 우리가 여기 신세계백화점? 10만 원에서 만약에 만 원을 이거를 상품권을 준다고 해볼게요. 내가 9만 원어치 샀어. 그럼 무슨 마음이 생겨요? 10,000원 더 써서. 그렇지. 어차피 10,000원 써서 10,000원 받는 게 낫지. 이 생각이 들잖아요. 결국에 사실은 아메이니까 이거 갖고 막 사람들이 이상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모든 소비의 패턴들에 대한 기업의 구조는요 같아요. 내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써요. 내가 소개한 분도 10만 포인트, 내가 얘기한 분도 10만 포인트, 여기에 있는 분도 10만 포인트 이렇게 썼어요. 이날도 역시 나는 필요한 게 없어서 뭐 그냥 한 2만 점 정도 썼어. 세제 하나 샀어요. 이럴 때 누가 받아요? 캐시백을? 나도 받고 또 누가 받아요? 한 명 더 받아. 한 명? A가 아, 받죠. A, 그쵸? A가 A도 20만 포인트가 됐고, 나는요, 몇만 포인트가 됐어요? 32만 포인트가 됐잖아요. 60만이 안 되니까 땡이지. 하지만 요 20만 3%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지금 하면 32잖아요. 곱하기 3, 64.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20인데 딱 3. 20만 주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3%는 무조건 3% 이상이면은 다. 59면 3%. 그렇죠. 59 곱하기 아메이가 예전에는 사실은 옛날에 잘 몰랐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택배 시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잠 실어갖고 다 잔뜩 이제 차에다가 실어갖고 가는 거예요, 지방으로. 그래서 집에다가 잔뜩 전시해놓고 파는 거죠. 근데 그랬던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알아서 소비자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알아서 그냥 필요한 것만 사서 써. 이런 회원들만 정직하게 모으다 보면 이거를 교육을 많이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계속 모기 쉬라 맨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저녁에도 해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아메이 사업은 파는 사업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사업.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내 파트너의 회원들을 늘려나가는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 덕분에 제 설명이 아주 알차졌어요. 아주 알차졌어요. 그래서 아메이는 자, 마무리할게요. 아메이는요, 소비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치. 제품 자체가 좋아서. 야, 그러면은 어. 스폰서만 좋은 일 시키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않아. 왜냐면 제품이, 왜냐면 내가 쓴 만큼, 원래 다른 제품들은 광고료가 누구한테 가요? 기업으로 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3년 됐다고 그랬잖아. 어머니 밑으로도 회원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딸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회원 자산이 많아져서 어머님도 본의 아니게 소비만 했는데도 자산이 이뤄진 거죠. 왜냐면 저희가 팀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청에서 뭐가 날라오지 나 하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소비만 해도 괜찮다. 캐시백을 받는 일이다. 내가 쓴 것만큼 캐시백을 받는다. 두 번째는 이제 부업으로. 어떤 분은 20만 원만 자기 벌겠대. 애기들 구몬학습 한다고. 또는 어떤 분은 150만 원 벌겠대요. 저는 이 부업에 그들이 꿈꾸는 만큼만 도와드려요. 부담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우리 리더님도 저는 아주 신나게 말은 잘 못해요. 근데 15년 애용자. 그쵸? 이분이랑 같이 애용자가 있어요. 이분이랑 같이 애용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분도 적당히 부업으로 받아가는 거고, 세 번째, 저처럼 정말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분들은 그만큼 제가 그래서 막 지방에 가시고 막 이러거든요. 아메 사업 하시겠다는 분들이 나타나서 그럴 때 어때요? 같이 동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7년 만에 어쨌든 연봉이 이제 2억이 넘는 자리로 들어섰고, 지금 우리 현정 리더님은 연봉이 한 5천 정도 돼요. 근데 앞으로 제가 더 도와드릴 거예요. 더 도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런 사업 설명 또는 다른 때는 또 다른 설명도 드릴 수도 있어요. 아메이가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는 또 다른 설명을 또 드릴 테니까 오늘처럼 현정 리더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또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많은 선물과 또 재미있는 또 강의로 다음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